안녕하세요. 최석근 주식 분석입니다. 3천만 원으로 구성하는 현실적인 포트폴리오를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최근에 변동성이 너무 두렵다, 특히 고점 부분이다 보니까 변동성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매력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0만 원씩 담아서 기대 수익률이 10% 이상이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요. 각각의 상품들을 오늘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첫 번째는 리츠고요. 두 번째는 441640을 쓰는 코미엑입니다. 세 번째는 에이스 빅테크 탑7 플러스거든요. 제가 각각의 인사이트를 한번 전달해 드릴 테니까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입니다. 시드를 모아갈 때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목돈까지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배당주거든요. 예전에 리츠가 유상증자만 하면은 악재다라는 그런 인식이 많았는데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됐다라는 어떤 인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도 벌써 4,890원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상품군을 대분류로 나누면 일단 가격 변동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 대표적인 배당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운영 보수 자체도 0.09이니까 매우 저렴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사법의 1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산 운용 방법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을 이바지하는 목적이다라는 건데요. 이 부동산 투자사법 안에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망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가격이 빠질 때마다 어떻게 보면 기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수익률 자체도요, 웬만한 상품보다 더 많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합성 총보수도 0.1이고요. 이게 전부는 아니고 기타 비용이 포함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적다라는 포인트 있습니다. 고점이 5,400원이었고요. 저점이 4,440원이었거든요. 이렇게 적립식으로 매수했다라고 한다면은 평균 가격이 물론 여기가 더 높았고 낮은 부분이 더 많아서 더 낮아질 수 있겠지만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더라도 적립식으로 혹은 빠질 때마다 모아간다라고 한다면 결국 가격은 숫자일 뿐이고요. 결국 부동산입니다. 비싸게 사면 배당 수익률이 0.5에서 1% 정도 떨어지긴 하지만 8% 이상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상품들은요, 맥커리, SK, 그다음에 KB, ESR, 캔들스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리츠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총 16개인데요. 제가 리츠를 3년 동안 운용해 본 결과 대기업 리츠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장담할 수 있어요. 물론 가격적으로 부동산을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서 유동적이긴 할 테지만 그런 유동성 있는 부동산은 애초에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기도 어렵다라는 포인트를 제가 직접 경험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은 변하기 때문에 물론 한두 개 리츠가 깨질 수도 있겠지만 총 16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포트폴리오를 믿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것은 둘째치고 일단 팩트로 봐도요. 대표적인 리츠들의 리파이낸싱이라고 하거든요. 대출 만기가 되면은 새로 대출 재연장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금리가 하락하면서 실제로 조달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파이낸싱에서도 금리가 3% 정도 되니까 실제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배당도 월 배당으로 나옵니다. 가격 변동은 그 배당금의 변동은 조금씩 있기는 한데 리츠 16개가 모일 때는 배당이 조금 더 많고요. 좀 모이지 않을 때는 배당이 좀 적어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보통 리츠는 1년에 2번 정도 결산을 하거든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자, 이 표는 리츠가 앞으로 얼마의 배당금을 더 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거든요. 자, 분기 DPS 25년도 있고요. 연간 DPS에서 25년과 26년을 합쳐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대충 보셔도 26년에 배당금이 더 증가할 수 있겠다라는 포인트를 알 수 있겠고, 이게 왜 예측 가능하냐면은 부동산은 아시다시피 5년 혹은 10년 정도의 장기 계약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계약이 만료되거나 아니면 매년마다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해서 임대료를 조금씩 올리는 그런 조항도 들어가 있으니까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라는 거고, 배당 수익률의 평균은 5, 6, 7%, 많게는 8%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8, 9%가 나오나요 하시겠지만 만원짜리를요 1,000원에 사면은 10%고요. 만원짜리를 5,000원에 사면 20%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AI 시대에 빅테크들을 투자하다 보니까 사실상 가격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포인트가 있어서 수급적으로 많이 몰리기 직전에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가격은 이미 조금 올랐습니다. 자, 이거는 뭐 필요하실지 몰라서 제가 와이프한테 부탁한 건데요. 2천만 원을 들어갔거든요. 대략적으로. 그럼 5.49%이고요. 이렇게 평가 금액도 플러스가 났습니다. 당연히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렇고요. 배당금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 투자하면은 한 11만 원 세후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분리과세 신청 안 한 거고요. 일반 계좌입니다. 참고로 분리과세
시가세는 26년 12월 31일까지 매수하시고 나서 증권사에 신청하시면 9.9%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절세할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고요. 요거 가려달라고 하는 거는 쪽팔리니까 가려달라고 한 건데 주식을 많이 하거든요, 와이프타요. 두 번째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입니다. 앞선 리츠가 배당에 특화되어 있다라는 종목이라고 보면은 이 441640을 쓴 코미액은 배당과 성장을 동시에 잡은 사실 가장 이상적인 커버드 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어떤 포트폴리오라도 최근에는 이 441640을 빼고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좀 어려운 포인트가 있는데요. 어느덧 시가총액이 9천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S&P 500과 비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당연히 S&P 500은 이 물가 상승률이라는 주황색보다 더 앞서는 때가 훨씬 더 많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그런 컨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투자하시기 S&P도 매우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변동성을 좀 줄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커버드 콜이 예전에는 주가가 오를 때 주가가 못 따라가는 약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액티브 커버드 콜의 형태는 실제로 시장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이 커버드 콜의 비중을 줄이고요. 그러니까 옵션의 매도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주식을 최대한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이제 운용력의 역할인 건데, 이렇게 단점도 있는 것이 이 범위 안에서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락을 막아주고요. 상승도 제한되는 큰 특징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 비중을 100% 투자하는 전통 S&P는 더 큰 고점을 노릴 수 있고 하락에도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커버드 콜은 이 변동성을 일부 한 20% 정도 줄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운용을 잘해서,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디보라는 ETF가 있거든요. 미국 직투하는 ETF인데 얘가 52주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44640 안에 대표적인 포트폴리오 두 가지가 이 스파이하고 이 디보인 건데, 디보가 상승해주면서 또 다른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 수익률도요, 적지 않습니다. 96원, 93원, 92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연평균으로 한 9% 내외 기록하고 있고요.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매월 지급되는 형태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필요하신 분들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1년 동안 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441640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요, S&P 500과 이렇게 이 44640을 비교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링크에 댓글 달아놨는데, 댓글에 링크 달아놨는데 이거 광고 저기 홍보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면은 좀 어려운 비교 포인트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한꺼번에 비교를 해주기 때문에 200일 동안에 12%, 14% 정도의 안정적인 상승 추이를 보였구나. 1주 6개월 이렇게 있구나. 그다음에 뒤에 보면 배당금도 나와요. 배당 수익률이 얼마인지도 나오고, 3년 총수익은 당연히 S&P의 기본적인 어떤 큰 트렌드는 못 따라가겠지만 여기 뒤에 배당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은 잘 따라오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거를 5 같이 하는 전략도 제 카페에 있으니까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입니다. 이건 뭐 1년 넘게 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빅테크들의 이 긴 호흡을 중소형주들이 쫓아오기가 매우 어려운 양상이에요. 왜냐하면 작은 종목들은 이 베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투자하는데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게 마련이거든요. 다 시가총액이 1조가 넘었습니다. 이런 종목을 투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긴 말 할 것 없이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관세 하락 이후의 상승 추이인데요. 상승할 때 더 가파르게 올라오는, 대표적으로 QQQ,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QQQI나 JPQ와 비교해도 성과가 앞자리가 달라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시계열을 더 늘려서 1년 이상을 놓고 봐도 하락폭이 당연히 더 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파르게 상승하는 포인트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포트폴리오를 뭐 떼돈을 벌겠다라고 하셔도 좋겠지만, 저는 이런 포트폴리오가 없으면 결국 남들 다 수익 내고 있을 때 혼자 뒤처지는 그 느낌 때문에 결국에는 투자를 공격적으로 더 하게 되고 무리수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일정 부분 공격수를 안전하게 가져가시는 것도 멘탈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승부 내시려고 하시면은 저를 원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긴 호흡에서 봐야 되는 것이 이런 성장주 공격수들의 특징이다 살펴보시고요. 종목 구성은 너무 심플한데 너무 강력하죠. 알파벳, 그리고 애플, 아마존, 특히나 알파벳 최근에 TPU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엔비디아가 뒤처질 수 없죠. 엔비디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중 자체가 7개가 높은 비중을 형성하고 있고요.
여기 7개가 나머지 3개가 1%대 비중을 형성하고 있는데 테슬라와 팔란티어, 넷플릭스 들어가 있습니다. 테슬라와 팔란티어는 이해가 되는데 왜 넷플릭스냐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지수를 추종하는 기초 지수가 있는 ETF들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가 뭐 어떻게 하는 건 아니고요. 좋은 지수를 잘 추종하게 한국 상장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솔렉티브라는 기초 지수를 추종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뭐 의심의 여지 없이 그냥 잘 따라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ETF들을 고민하시는 데 있어서 한 번 사면은 팔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들어가실 때 좀 더 공부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무작정 공격, 무작정 방어, 무작정 배당 하시면 피곤해집니다. 포트폴리오 조합을 잘 생각하셔서 안전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